가슴 축소 수술 후 재수술을 받으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수술 후 크기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축소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의 최대 목표는 무엇보다도 우선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크기에 대한 기대치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나 수술 후 얼마만큼 작아질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이를 수술 전에 미리 정확하게만 알 수 있다면 의사와 환자 모두 수술 후 이견이 없는 이상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술 전에 아무리 실측이나 3차원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하더라도 수술 전 상상했던 것과 수술 후 실제 크기 사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방암 수술처럼 단순히 가슴을 절제해 그냥 없애버리는 수술이라면 어떤 특정 수치를 정해놓고 이에 딱 맞춰 가슴 조직을 잘라내면 되겠지만, 가슴 축소 수술은 크기뿐 아니라 수술 후 완성된 가슴의 모양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일정 크기를 잘라내는 방식으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유두가 없는 가슴이란 미적 가치 또한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두를 보존할 수 있는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제 시에 반드시 남겨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남겨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 가슴 크기 또한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양상의 불만족입니다. 가슴 축소 수술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어떤 한 방법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각 방법마다 특징적인 장점과 모양상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유륜절개법의 경우에는 유륜이 과도하게 커지는 단점이 있겠고요. 수직절개법의 경우에는 가슴 밑선 부분에 우글쭈글한 주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오자절개법의 경우에는 수술 후 유두는 제 위치로 올라갔지만 가슴 아래쪽 부분은 다시 축 늘어지는 이 가성하수 현상을 대표적인 모양상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수술의 세 번째 원인은 신체 변화에 따른 가슴 모양의 변화입니다. 가슴 축소 수술이라고 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구불변의 가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술 후 임신이나 출산 또는 급격한 체중 증가 등의 변화에 따라 가슴의 크기나 모양에 있어서도 원치 않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재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재수술이 가능한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재수술의 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크기의 변화, 모양의 변화, 유두로 가는 혈류의 회복,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만 합니다. 우선 축소 수술 직후 가슴의 크기는 초기에 부종이 빠지면서 점점 더 작아지게 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 3개월에 8%에서 14%의 크기가 추가적으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모양상의 변화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3차원 형태 분석 연구에 따르면 축소 수술 후 가슴의 모양은 6개월에서 9개월까지 변화하는데요. 1년 정도가 지나야 모양면에서 거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류의 안정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사실 축소 수술 시에는 유두로 가는 많은 혈관들이 어쩔 수 없이 끊어지게 됩니다. 또 작게 줄이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혈관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정확한 연구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손상된 혈관들을 대체할 수 있는 원활한 혈류의 흐름이 재생되려면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 모양, 혈류의 회복 시간을 고려해서 이들의 합집합을 구하면 재수술에 필요한 대기 시간을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첫 수술 후 적어도 1년 정도가 지난 이후부터 재수술을 받는 것이 안전성 면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